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기에 되게 외향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미디를 하는 이제는 코미디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운 방송 이미지 때문인지 굉장히 이제 회식이나 뭐 토크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좀 주려고 하고, 그래서 좀 20명, 30명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또 제 개인적인 기분보다는 좀 업시켜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런가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주고 에너지를 가진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있을 때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막연함과 두려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약한 감정과 맞닥뜨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글쎄, 이분의 삶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질 못했지만 가장 위급한 시간에 무엇을 잡아야 될지 그 선택을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를 부르짖어야 할지 그 한 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 배재철 씨 모시고 그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 배재철. 세계적인 무대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만 갑작스런 갑상선암 진단으로 목소리를 잃게 된다. 그는 신앙의 힘으로 재활 기간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오르는 기적을 이뤄냈다. 절망을 기적으로 바꾼 성악가 배재철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팬층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KBS 누가 잘하나 아시죠? 아, 진짜요? 네, 제가 거기 출신인데.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성악가라는 트로피 사냥꾼이라고 하시네요. 아니, 얼마나 타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은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두 번째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드려서. 풍채가 있으신 분이라 저희가 쇼파를 좀 더 약간 이탈리아 분위기로 가죽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싶었으나. 네, 충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깨 깡패시라. 이게 제가 또 지인분이랑 아는 분이라고 하셔서 훨씬 더 우리가 녹화 직전에 갑자기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네. 공감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우리 성악가 배재철 씨를 방송이나 무대에서 본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쪽으로 문외한이라 몰랐지만, 이 팬심이 이 보통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심 그 이상 버금가는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팬들의 반응이나 이런 팬심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의 팬층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티켓팅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 네, 저는 지금 현재 주로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소데스까? 소데스. 그러니까 일본의 팬들의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좀 있어요. 한국 팬과 일본 팬의 차이. 요거 자주 묻는 차이가 질문인데.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우리나라 팬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팬들은 한번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 예전에 목소리가 좋았을 때 하고 지금보다 더 좋으셨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한번 잃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말요? 네. 또 그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 제 목소리를 들었던 분들하고 그 이후의 목소리, 그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쭉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계세요. 그러시구나. 영화를 통해서 지금 배재철 씨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더 테너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총 제목이 다. 그렇습니다. 아, 이 주인공으로 배재철 씨가 또 열연을 하셨는데 영화 얘기를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네. 나눠보기로 할 텐데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성악가 배재철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한양대 성악가와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에 1998년이죠. 프란세스크 비냐스 국제 콩쿠르 최고 테너상을 수상하고요. 그 외에도 뭐 입이 아플 정도의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유럽과 아까 말씀하신 일본 등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죠. 독일, 야 이거 어렵네요. 자르브리켄 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브르켄. 자브르켄 국립 오페라 주역 가수 자리까지 꿰차면서 2003년 영국 타임스지로부터 야 이거 나옵니다. 야 이런 거 한번 저 읽어보고 싶었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성악가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성악가라는 걸 독일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그 일본과는 좀 정서가 또 달라서 이런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일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성악가라는 극찬을 했을 땐 뭔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무게가 더 실립니다만 네. 별명이 트로피 사냥꾼이라고 하시네요. 이야, 트로피 뒤에 사냥꾼이란 말 이거 듣기가 힘듭니다. 이거 얼마나 타신 거예요? 얼마나 사냥을 하신 겁니까? 그게 뭐 사실 제가 콩쿠르를 예. 물론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이제 시작을 할 때 네네. 동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딱 1년 됐을 때인데 네네. 그때 이제 IMF가 온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97년 네. 경이군요. 그래서 IMF가 왔는데 진짜 힘드셨겠다. 저도 그렇고 제 그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네. 부모님들한테 그 적지만 그래도 유학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 사정이 이제 나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해보지도 않은 그 가이드를 여름방학 동안 해봤어요. 근데 그 저한테 일을 줬던 그 여행사가 부도가 났죠. 아이고. 그래서 저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순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든 이제 또 유학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네네. 살기 위해서 콩쿠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금을 받으면 되잖아요. 야, 근데 살기 위해서 콩쿠르 시작했다는 게 그 실력 없이 가능하냔 말이죠. 그거는 아마 그렇죠. 되나? 아무래도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동학 콩쿠르도 제가 1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뭔가 제가 노래 하나만큼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도 가서 공부를 그렇죠. 더 하게 된 건데 콩쿠르에 입상하셨다는 겸손한 표현을 하셨지만 나가는 족족 그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네. 그때 콩쿠르 나갈 때 제 마음가짐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여기 가서 입상 못하면 나는 시체말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절박함.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노래 불렀어요. 얼마 정도예요, 상금이? 다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 다 틀려요. 제일 큰 거와 제일 적은 건 어떤? 제일 적은 거는 뭐 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제일 적은 게. 큰 거는 한 1,000만 원. 그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콩쿠르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에서 콩쿠르비를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고 콩쿠르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입상을 해서 상금을 타면 네. 또 이제 이게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콩쿠르 갈 거를 또 노잣돈을 또 마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근데요, 콩쿠르 그 한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뭐랄까 무대 경험도 되고. 무대 경험, 네. 그 다음에 제 소리를 더 어떻게 달려시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을 선물로 주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게 훈련이 되셨네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데뷔도 하게 됐고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죠. 데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데뷔를 데뷔하신 제가 그 헝가리에는 뮤지컬트라는 그 시립극장에서 네. 토스카에서 카바라도시 테너 주역을 맡게 됐어요. 토스카 하나 알아들었다. 토스카. 토스카라는 그 푸치니 오페라 아주 맞아요. 유명하죠. 하나 알아들었어요. 왜 별은 빛나고만 맞아요. 그 아리아가 나오는 오, 다행이네요. 그 비시다르테라고 음악에 살고 음악에 죽고라는 그 노래 그 소프라노가 부르는 그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 그 오페라를 네네.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나갔던 콩쿠르에서 이 부상이었어요. 역할 받는 것은 부상. 그래서 그걸 받아서 상금이 이제 본상이고 그렇죠, 역할이 그렇죠. 부상. 예. 재밌게 구성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콩쿠르이. 보통 이제 극장장들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와요. 그래서 그 콩쿠르를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일종의 거예요. 오디션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그렇네요. 그냥 오디션이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래서 재밌네. 그 역할을 이제 저한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헝가리에 가서 그때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매력 있다. 진짜. 아니 좀 떨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경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뭐. 근데 이제 그건 콩쿠르하고 또 오페라는 또 틀려요. 그래요. 그 이제 오페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역할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 거죠. 연기와 노래며 이런 어떤 것을. 역할로 데뷔하셨어요? 제가 맡았던 카바라도스라고 카바라도스는 그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그 토스카는 쉽게 말하면 노래하는 가수예요. 네네. 이 두 사이는 연인이고 어허.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오페라 보면은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끓는 소리가 오페라는 나오죠. 좀 가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게감이 일회성 있고.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는. 사랑은 하여튼 묵직하더라고요. 네. 역할도 아주 비중 있는 역할로 데뷔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 시작으로 이제 제가 유럽에서 극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쯤 되면 사실 이렇게 뭐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력으로서의 어떤 기복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거의 이쪽에 있지 그렇죠. 않으셨나요? 네. 그죠?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고 또 제가 해내는 역할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중 있는 역할들이었고 그것도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저에게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생겨서 제 매니저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독일로 거처를 옮기게 됐죠. 아하, 이태리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쯤 되면 이제 옮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독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브리켄 극장에서 네네. 제가 솔리스트를 맡게 됐죠. 오. 근데 보통 이제 독일 극장들이 그 계약을 할 때는 네. 극장에서 하라는 작품들을 그 솔리스트들이 다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사원을 뽑는 거죠. 아. 그 사원한테 일을 가려서 주진 않잖아요. 워낙 시스템이 그렇죠. 유명하고 견고한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국립발레단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무용수든 뭐 가수든 그 극장에서 내려오는 대로 배역을 맡으면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느낌이 약간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슬럼프나 이런 건 안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극장 생활을 시작할 때 네.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역할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성취감이 아주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좀 허무함이 빨리 오지 않나요? 그 왕자 역할 10번 하면 거지에서 올라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근데 산한 느낌? 근데 10번 거지 역할을 해도 네. 아마 왕자 역할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이미지라는 게. 네. 여기 연예계랑 똑같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이게 저한테 그 프로덕션이 좀 작은 데서든 큰 데서든 저한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오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뭐랄까요, 좀 뭐 저의 프라이드를 생각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그래. 제가 조역을 하기 시작하면 주역은 아마 나에게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어쩔 수 없는 또 이 세계의 생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조역 역할들이 들어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주역이 들어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좋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정중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 거절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많은 스타들이 네. 좌절합니다. 정중을 거절하게 이렇게 음. 아니, 거절을 정중하게 못해요. 그죠? 약간 이제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당시 어떠셨어요? 힘이 이렇게 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대 초반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업계에서 저 자식 실력은 있는데 건방져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사셨어요? 나름 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인성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탄탄대로구나. 전 되게 건방졌었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아이고, 그 너머의 세계가 없는 줄 알고 아, 예. 마치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때 저도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나중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귀엽더라고요. 네.
제가 팬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요? 정말요. 그런 거 숨기지 마세요. 아, 예. 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날을 왜. 얼마 기다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고급진 분이 제 네. 팬이라는 걸 그렇게 수줍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우세요? 아니, 커밍아웃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유학 생활을 이제 9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 예. 이태리에 이제 94년에 나갔죠. 그래서 2008년도까지 외국 생활을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진짜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서 살고 네.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에 좀 이상이 왔어요. 이게 이제 불안하다. 이런 시동은 정말 불안해.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알게 된 계기였죠. 그래도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네. 사람이 시련을 맞닥뜨리고 바로 모드 전환이 되진 않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처음에 그 이상을 느꼈었던 게 이게 음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제 극장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프로덕션이었어요. 돈카를로라는 작품에서 돈카를로 역할을 맡아서 네네네. 준비를 다 해서 9월에는 이제 카르멘 아니요 돈카를로인데 예. 거기에서 보통 9월에 이제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공연이었어요. 첫 작품이었고 저희 극장에 이제 그 작품을 올리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공연을 끝나고 난 후에 조금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감기 걸린 거라고 생각했죠. 목감기인가? 소리가 이렇게 깔아앉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빛 가리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래 이상하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죠. 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병원에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속으로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미스터 배 당신 지금 벌써 갑상선 앞에 이렇게 만져지는데 이거 조금 심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일단 검사를 해보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나온 거예요. 갑상선. 암. 그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이 이제 나왔고 저는 그래서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하다 보면 목소리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전 듣고는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고 그래서 좀 두려웠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외과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신 같은 케이스는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 빨리 해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떡할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저한테 빨리 해야 된다고 공고를 자꾸 하셨죠. 근데 그 수술을 하면 성악가로서의 삶이 계속 갈지 안 그렇죠. 갈지가 아주 불투명한 거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상선에 보면 이렇게 소리 신경이 갑상선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대를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신경들이 갑상선을 통과를 하는데 그 이제 갑상선을 적출을 하다 보면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네, 케이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반반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려운 결정하기 거였죠. 힘든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럼요. 왜냐하면 성악가가 목소리가 없다면 그거는 더 이상 성악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내며 그걸 업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정을 했죠. 설마 뭐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내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아마 생기지 않겠지. 하나님 설마 그렇지 않겠죠. 그때 신앙이 있으셨을 그렇죠. 때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기 다행이다. 때문에. 네. 그리고는 준비를 하고 날짜를 급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또 저를 처음에 진단하셨던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래서 제가 마나임에 있는 그 국립 의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 아내한테도 걱정하지 마, 뭐 큰일 있겠어. 수술하고 뭐 한 석 달 정도 잘 쉬자. 지금 너무 바쁘게 지금까지 노래하며 살았으니까 한 석 달 정도 쉬고 다시 뭐 극장 가서 노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수술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눈 떴을 땐 제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최악의 진짜로 상황.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이 처음에 저를 이제 진단하고 다 검사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그 결절 크기가 좀 크다. 그러나 제가 성악가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최대한 목소리에 이상이 없게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다 그분들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었어요. 또 그쪽에 아주 수술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이제 딱 그 부분을 열었을 때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전이도 돼 있었고 갑상선 안에만 딱 들어가 있었으면 몰랐는데 이게 또 밖으로 나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를 띄어내면서 소리 신경이 붙어 있던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걸 또 정말 조심스럽게 띄어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3cm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신경이. 그러니까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 성대는 아직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도 제 목소리는 그날로 이제 없어진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렸죠. 눈을 딱 뜨자마자 그거부터 확인을 하셨을 그렇죠. 텐데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머릿속이 하얘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정말 우려했던 게 정말 현실로 일어나 버린 거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딱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요? 그렇죠. 정말 왜 나에게 그렇죠. 왜라는 왜밖에는 물음표밖에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끝났구나. 끝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노래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쪽 성대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저한테는 아주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일본 매니저예요. 이 친구가 제가 일본에 데뷔할 때 저하고 같이 처음으로 일을 했었고 일본에 저를 처음으로 이제 초청한 친구예요. 그래서 작품을 같이 하고 난 후부터 같이 노래하자, 같이 일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일본에서 제가 한 2년, 3년 같이 공연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독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말도 못하고 말하는 소리도 막 너무 약하고 힘들으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두 번째로 목소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대 그 오른쪽이 무너져 있는 성대를 가운데다 세우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왼쪽 성대, 오른쪽 성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네네. 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이 죽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죽어 있는 성대를 가운데다 딱 세우고 네네. 이 왼쪽 성대만 이렇게 부딪혀서 지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이렇게 왼쪽만. 움직이면서 요걸 조금 탄력 있게 그 가운데다 세우고. 세워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수술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진짜, 독일에서 예.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알아보신 고민을 거예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외과적인 수술이 있긴 하나 그거는 성악가들에게는 아직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네네. 그러나 그런 상황의 목소리를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하는 수술은 있다. 이제 그 방법을 찾았죠. 근데 네네. 알고 봤더니 네. 그 수술이 일본 박사님 만드신 거예요, 선생님이. 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얘기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선생님을 찾게 됐고 그렇죠. 그 선생님이 이 수술을 만드신 분인데 이 수술을 전 세계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독일에서도 수술할 수 있고 뭐 미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만든 사람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에. 그럼요. 예. 그 부분을 제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일본에 와서 수술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독일에 와서 저하고 며칠 동안 이제 정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랬죠. 만약에 같은 수술이라고 한다면 뭐 나는 사실 독일에서 수술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제 친구는 제 얼굴을 보면서 거짓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그 수술을 만드신 분이 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최고죠. 그쵸, 사실은 그쵸. 최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뭐 일본 사람도 아니고 독일에 살고 있고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하는 경비라는 게 엄청 많이 그쵸, 드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 당시엔 제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거를 그 친구는 다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서 제 매니저 이 친구가 와즈마상이라고 와즈마 토타로입니다. 이 친구가 저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제 팬들하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수술비를 다 마련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죠. 와, 일본에 가서 제가 교토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와. 그 모든 여정이 막 느껴지네요. 네. 예.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 수술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대가 완전히 이제 근육 조직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수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완전히 수축이 되고 나서 가운데 세워야 나중에 수축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데 어정쩡하게 만약에 수축이 일어난 상태에 세워놓으면 또 수축이 일어나 버리면 또 갭이 생기잖아요. 그 딱 6개월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네. 수술 받고 6개월. 그래서 2005년 제가 10월 수술 받고 네. 그 다음 해 4월에 일본에 가서 벚꽃 필 때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근데 수술 받고 나서 목소리가 아까 비포 애프터 좀 달라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듣기에는 지금 이 음성이 너무 훌륭한데 본인이 기억하는 본인 음성과는 다르잖아요. 틀리죠. 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또 어떤 감정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제 필담만 해야 돼요. 네. 말 못하니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 않고 필담으로 하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 달을 그렇게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이렇게 글로 쓰면서 이제 한 달을 지나고 딱 한 달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제 아내한테 이제부터 말을 할 거야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네. 말을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갸냘픈 여성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완전히 원상복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면 성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그렇죠. 거였죠. 그렇죠. 이것도 훈련이라면서요. 훈련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네. 힘 있는 소리를 날 수 있게는 재활이 좋은 계속. 발성, 좋은 발성을 계속 그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목소리를 훈련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훈련 중이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쯤 되면은 여정이 이렇게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네. 한 번쯤 원망하고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순간들은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느낌보다는 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수술 받고 나서 눈 떴을 때 그 안 상황 나왔을 때. 보다 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씩 이제 네, 열려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니까. 사실 제가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했어요. 그 KBS 누가 잘하나 아시죠? 아, 진짜요? 네, 제가 거기 출신인데 거기 아주 똑 서울에서. 부러지는 소년들 많이 나오던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소년이었어요. 지금 내성적인 소년이 누가 잘하나는 어떻게 나가게 되신 거예요? TV 보면서 너무 거기에서 노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냥 꿈이었어요. 어느 날 너무 결심을 내성적인데 했죠. 거긴 네네. 왜냐하면 천상. 노래는 좀 이렇게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결심을 했죠. 네네. 그래서 거기 도전해서 상도 받고 하니까 이게 자신감. 그날 이후로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네네.
저희 국민학교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을 했을 때 칭찬받는 곡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간 거잖아요. 갔죠. 난 성악가가 돼야겠다. 근데 사실 생각까지. 중간에 뭐 중학생일 때는 몰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노래가 제일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성악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수 쪽은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가수는 만약에 차선이었어요. 차선. 진짜 이게 성량 자체가 성악적으로 좀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발성적인 네, 그렇네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악과를 생각을 하고 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음악을 시켜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악기, 뭐 음악 이런 거 다 돈 든다 그랬잖아요. 좀 들죠. 네. 그래도 성악이 제일 들 드는데 그나마 악기가 그나마 없으니까. 악기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몇 날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무슨 노래? 그러더라서 음악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성악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노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라고 안 하시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도 이제 벌이가 뻔하신데 그러니까. 야, 이 아들을 음악을 시키려면은 이제 벌써 이게 그잖아요. 생각이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가 그래도 노래는 제일 잘하고 그쪽엔 재주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도 그래, 빚이라도 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거를 공부시켜달라고 하는 게 참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 재능을 알아보신 거라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래서 감사하다. 그 여건이 그러니까 최대한의 여건,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다른 친구들은 뭐 일주일에 뭐 3-4번도 레슨 받곤 했지만 저는 일주일에 레슨 1번 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수업료가.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도 제 나름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수는 없다. 무조건 한 번에 방에. 가야지 재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뻔히 제가 알기 때문에 재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학교가 한양대학교였고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꼭 한 번에 가야겠다라는 이제 굳은 의지를 네네네. 가지고 나름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했는데 절박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게도 제가 한 번에 또 합격을 했죠. 근데 대학 대학을 딱 갔죠. 들어가면 탄탄대로 이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대학 가셔서 더 어려우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나름 동네에선 제가 노래를 제일 잘했지만 네네. 가봤더니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데뷔했을 때 느낌을 받으셨나 보구나. 네. 그 동네에서 제일 웃긴 데이죠. 동네에서 웃긴 애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방송국에. 그러니까. 1등만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써 훈련되어져서 공부해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왜냐하면 벌써 1학년인데 뭐 기성성악가만큼의 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훈련으로 또. 네,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악기도 좋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랐죠, 제가. 그래서 이거 만만한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냥 학교에 살았어요. 계속 연습하시면서. 그냥 연습실이 그냥 놀이터예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선배들하고 밥 먹고 또 연습하다가 해지면 껌껌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1학년 때 저희 선배님이 동아 콩쿠르를 본선에 나가신 거를 네. 저희가 응원을 갔어요. 네. 근데 동아 콩쿠르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래요? 큰 콩쿠르이고 그 당시에는 가장 명예로운 콩쿠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배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멋지고 나도 졸업하기 전에 꼭 이 콩쿠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1학년 때 가진 거죠. 그 콩쿠르 보면서.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4학년 때 도전을 했어요. 1등 했죠.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 그렇죠. 실기 수석 졸업하고 그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유학을 가실 때도 역시 이제 물론 1등을 하셔서 가셨겠지만 유학이라는 게 돈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IMF 그 전시기라 다 어려웠을 텐데 네. 94년이었으면. 저희 이제 부모님은 네. 조그마한 사업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또 아버지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이제 또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응원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셨고 본인들이 이제 더 해주고 싶지만 못 해주는 게 늘 미안하신 분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도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아마 각오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 각오하고 계셨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좀 잘해야지. 애가 계속 상 타오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상을 타. 그런데 유학을 간다는 말씀 들으시고 아마 올 것이 왔다. 네, 그러셨을 그래서,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얼마나 뿌듯하죠. 근데 어려워도. 근데 그때 그렇게 결심을 하고 형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실행에 옮긴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밀라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네. 때였어요. 네. 집안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위기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집안이었다는 건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모태신앙이 또 배경인 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네. 온도가 확 올라가는 시점은 다 다르다고. 네네. 저는 언제-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부터 교회를 어머니가 이제 원래는 저희 할아버지의 네. 아버지, 그러니까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저희 집안이 사대. 크리스찬이에요. 사대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님들은 네네.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신앙을 아이고야. 물려받지 못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사실은.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네. 다시 저희 집안에 기독교가 이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든 포기 안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그죠. 맞습니다. 언제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가 가지셨어요? 제가 목소리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때가? 네. 근데 그게 확 느껴지면서 평안이 찾아오시던가요? 네. 왜냐하면 그때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제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 노래를 하는 거를 자체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행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노래를 하고 싶다, 노래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는, 재능은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기를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실은 목소리를 준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거를 깨닫고 나서의 어떤 삶은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대에서는 목표도 달라졌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대에서 이제 정말 뭔가 평안을 확 얻고 나서 그때 비전이 좀 달라졌나요?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 그때는 목표나. 그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그 두 번째 수술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다시 목소리 예전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아니면 더 뭐 이전보다 더 하여튼 건강한 목소리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거는 네. 저는 왜냐하면 첫 번째 목소리를 정말 보니까 회개했던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양, 뭐 아침에 사실 성악가들이 아침 목소리 좀 안 좋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성악가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에서 노래하는 거 정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좀 약간 노래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라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주일날 아침에 그럴 수 찬양부터가 있죠. 네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 그렇군요. 왜냐하면 찬양을 꼭 좋은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찬양은 좀 약간 차선이었던 거. 저의 작품, 그러니까 오페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만 최대한의 초점을 맞추고 제가 제 목소리를 사용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딱 그거여서 하나님 저한테 두 번째로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그걸 하나님 어디서 받아주신 줄 아세요? 제가 교토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 받을 때 수술을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네. 그러면은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성대가 이제 소리가 나는지를 봐야 되니까 완전 마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신 마취를 그렇구나. 해버리면. 저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각성이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네, 그래서 국소 뇌도 마취만 해요. 그렇고. 국소 마취만 해서. 성대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요쪽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 그렇게. 거기서 뭐 정신이나 이런 건 멀쩡해요. 아이고.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저한테 테스트용으로 노래를 좀 해야 되겠다. 노래 한번 해봐라. 편하게 그냥. 네. 근데 저는 이제 성악가니까 네. 그렇잖아요. 오페라 아리아에 나오는 딱 멋진 부분 한번 딱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기도가 딱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리고 아멘. 라는 기도.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 툭 하고 나온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이제 수술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 찬양이 저의 18번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찬양을 꼭 합니다. 그 찬양은. 그 가만 들어보면 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해 주신데 제 목소리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신 건 일도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저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목소리를 조금씩 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아직 멀었네요. 계속 정답을 못 맞춰요. 나 같은 오페라 했을 때. 나 같은 아직 멀었네요. 근데 너무 좋네요.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 이렇게 좋았던가 싶어요. 요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물론 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사실 이제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쵸. 제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무대에서 네. 들려줘야 할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기도고 그다음에 또 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일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먼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매니저는 일본의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을 부흥시켜야 되고 결국에는 그 일본이 부흥이 돼야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까지 세상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전파가 되고 다시 그렇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한 것처럼. 이제 그 상황이 되려면 일본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같이 동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저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정말 한 20년 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렇죠. 저는 이 네.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완전하게 새로운 틀이죠. 왜냐면 저는 예전에 그 프레임은 딱 그거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극장에서 다 노래하는 것.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골라가면서 하는 그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음악과 노래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제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록 잃었던 게 목소리 그리고 뭐 또 다른 꿈꿨던 삶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을 거셨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예, 옳아요. 맞아요. 옳아요. 네. 그분이 옳아요. 맞아요. 옳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옳으신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맞아요. 실타래가 더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일 고독하죠. 네. 내가 혼자 하려고 할 때가 제일 고독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영향력을 아마 계속해서 발휘해 주실 줄 믿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네. 저는 믿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다시 한번 못이 꽝꽝꽝 제대로 박히는 네. 시간이었어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세계에서 예, 네. 우리 배재철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한 간증을 전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